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십성 공부가 아니고 일간 공부입니다. 일간. 일간 하나하나의 그 성격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일간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일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천간에 식간이 있을 때 식간 중에 간목 성분은 어떻고 얼은 어떻고 기본적인 요것을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설명을 한 거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간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기본 성품을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흑반을 보십시오. 자, 먼저 일간 공부를 하기 전에 오행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과 양으로 이렇게 오행을 나누면은 이쪽에 보면 이 방향이 미래를 향해서 간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과거를 향해서 간다 합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은 양이고 과거지향적인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화입니다. 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정이 가장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 토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 수는 과거지향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임계 과거지향적입니다. 그 다음 목은 여기 말하는 가물이잖아요. 예, 가물은 조금 그래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약간 이 성질이 약간 이 화에 비해서는 이쪽에 지어치지만 음을 갖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 금은 이 목에 대비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gem신이 가능합니다. 여기 토는 우리가 무기잖아요. 무기. 자, 이 표를 보면 표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알 겁니다. 이 토는 0인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이거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그야말로 0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이것이 화가 이쪽으로 못 가게끔 너무 못 가게끔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음이 너무 음을 치우치지 못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토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멍강에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의 방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 역할. 예.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토 역할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간의 심성이 화와 목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겠죠. 미래지향적. 적극적입니다. 예, 적극적이고. 이건 아무래도 소극적이겠죠. 예. 그런 크게 가르면 그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두 개가 금수니까 이거는 내향적이라 할 수 있죠. 내향적. 이 두 개는 아무래도 목화는 외향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 내향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수는 내향이요, 목화는 외향이다. 이렇게 크게 바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을 잘라서 목 중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목 중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간은 뭐냐면 무형이었어요. 무형.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으면 감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음간은 유형적이며 유형이니까 물질이죠. 물질이고 이거는 이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형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예, 갑목은 무형이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감정적이고, 을목은 유형적이고 물질적을 추구하고 이성적이라 이렇게 막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목의 본래 목은 여기 보시면 본래 목의 특성은 어떠냐면 목은 이렇게 직진하는 거 말이에요. 직진. 목은 목의 특성은 여기다 적을까요? 직진하는데 이 간목은 어떻게 하냐면 간목은 일정한 방향으로 근데 을목은 이렇게 꿀꿀똥하게 나가는 거 말입니다. 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어쨌든 목은 방향성이니까요. 목은 방향이다. 방향, 성장. 목은 방향과 성장을 합니다. 전개. 근데 간목은 쭉 뻗어나가고 을목은 꿀꿀똥하기 때문에 이래서 간목은 뭐라 하냐면 위로 뻗는 그 줄기 같은 거예요. 나무 위로 뻗는 줄기 위로 뻗는 거. 위로 뻗는 나무라 줄기 같고 이거는 아래로 땅 아래로 가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항상 주변에 굉장히 민감해요. 주변에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 간목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쭉. 어째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성품이 가장 큽니다. 기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갑은 보면 그러한 성품도 있고 또 이 갑을 십성이 대입하면 뭐가 가깝느냐 그거는 재밌습니다. 십성을 대입해 보려면 여기다 경자 하나 딱 써놓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경에서 볼 때 갑은 편제입니다. 편제. 자, 편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편제적인 성품을 얘기했죠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편제적인 성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나옵니다. 을은 정제자 정제. 예, 정제입니다. 정제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제니까 아주 꼼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서로가 재성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갑이나 을이나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 이제는 갑목 일주를 딱 보면 자기 주체적으로 하고 싶고 멋대로 하고 싶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돈에 관심이 많겠구만. 을목은 굉장하게 이거는 이제 받겠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받겠고 주변에 땅굴을 막 하듯이 잡초 근성이 있어가지고 쓰러지지도 않고 자꾸 하는 거 있지만 이 간목은 중간에 부러뜨리지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을목은 계속 이렇게 파고들면서 가는 그런 잡초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생명이 있습니다. 을목. 그 차이겠죠. 자, 이번에는 화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락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방향으로 쭉 나가다가 일정 방향 나가다가 계속 나가다가 이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팽창 폭발. 팽창했다가 팍 폭발해버리면 이거 갑니다. 폭발. 그러니까 이 각각의 화살표는 이것이 목이에요. 목이 다 모인 거예요. 목이 모였는데 이것이 방향으로 팍 퍼져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병화는 요 병에 대입을 시키면 이 뭐가 됩니까? 이 평간입니다. 평간. 요거는 병에 대입을 시키면 요거는 정관이 되겠죠. 네. 자, 이 병화는 본래 확장 팽창이
이 두 개 다 확장 평창의 뜻인데 옛날부터 우리 병화를 뭐 이 태양과 같다면 태양과 같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그런데 요 정화는 열이네 열. 옛날에 등촉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등촉을 옛날에 밝힐 때는 보면 등촉 밝히고 옛날에는 책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화의 의미는 문명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문명은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빛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동방은 빛이요 문명이다 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일단 이렇게 막 폭발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이 화가 폭발하니까 엄청나게 상대편을 갖다가 굉장히 겁을 줘요. 억압을 줘요. 폭발 팍 하면서 상대편을 확 잡아먹으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 평란적인 요소도 된다 이거죠. 이 정감은 합리적이죠. 합리적.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주 합리적, 이치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는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이 보세요. 이거는 정화는 이성적이라 했잖아요. 물질적이기 때문에 열이. 이 빛은 무형이요. 보지도 않다고. 감정적이고. 감정적이니까 팍 폭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토. 자, 토를 보면, 토는 좀 설명을 잘해야 돼. 이 토락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가는 걸 다시 몸가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도 돌아오라고 하는 복원력. 토는 복원력을 말해, 복원력. 나가는 걸 잡아. 그래서 보고 우리가 지구로 볼 때는 중력이라 해요, 중력. 자, 뭐냐? 하늘로 누가 공중에 물을 팍 쏘아 올리면 지구에서 땡기는 걸 말해요. 그 중력과 같은 복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성품이 있습니다. 무토질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중심이 돼. 응집력이라잖아, 응집력. 그래서 보석 기질이 있어요. 자기 주변으로 끌어당기게 돼. 보석 기질이 있다고. 응집력이 있고. 여기 비해서 기토는, 토는 토인데, 이 기토는 형체가 없는, 요거는 형체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요거는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 토질, 토양, 그래야만 땅 자체를 말해. 토질, 그 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토라기보다는 이 토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을, 그런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무형. 자꾸 보세요. 무형입니다. 이것이 옛날 배울 때는 이거는 큰 땅이요, 이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초보적인 단계고,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좀 고차원적인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갖다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토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만물이 토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땅에서부터, 토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맨 처음 시작했다고 생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하근총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쉰다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쉬어졌다고 시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근. 이게 도대체 시근이 뭐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지구과학을 설명하면서 십성 일관과 이거는 별이거든요. 별관계 지구과학을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고차원적인데, 어쨌든 이 기토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 요거는 토로 볼 때는 이것이 편인이잖아요. 이거는 편인에 속하는 편인.
이것은 정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인에 속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기질이 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을 보겠습니다. 금은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볼 때게 이것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때 그 가을엔 수학의 계절, 수학의 계절. 수학. 자,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단단한 것을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걸 말해요. 옥석을 가리고 가리는 걸 말해요. 가리는 거. 근데 신금은 옛날부터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라서 비판적. 예리하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 경에서 비교하면 이게 비견이죠, 비견. 이거는 신금은 여기 대비하니까 이 경쟁이 되잖아요. 비견이니까 저 급제가 되잖아요. 이 무슨 소리냐? 급제는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다 끌어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유욕이 많아요. 소유욕. 소유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소유욕이 크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한테로 다 잡아당기버립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집어먹으려 합니다. 경쟁심이 있고 남을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금은 어째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 의리를 보통 옛날에 보면 그 경금은 과거에 의리라 했습니다. 의리. 그리고 신금도 금은 의리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신금은 좀 비판적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니까 이 경금에다가 대입을 시켜 보니까 이것은 비견이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는 겁니다. 너와 나가 똑같고 내 생각이 똑같고 모든 것을 자기의 똑같이 보는 걸 말합니다. 평등하게 보는 거죠. 평등하게 본다. 그래서 평등성이 있다. 구체적인 것은 그리고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고 이거는 경쟁성이고. 자, 임을 볼까요? 임은 뭐냐면 원래 임이나 이 개를 갖다 수락하면 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라는 것은 흐르는 걸 말해요. 돌고 도는 거. 그래서 수는 돌고 도는데 저장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수가 저장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저장의 의미도 있지만 이 저장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자, 따뜻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히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찬물을 아래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라고 공기도 이렇게 방에 불을 지피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수 성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수 성분이 움직이고 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 성분 중에 기체와 같은 게 있고 또 액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자가 뭐라 했냐면 이 수는 임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기체라고 했습니다. 기체. 이 수는 액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돌고 도는 대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기체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임수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체가 했고 이 개수는 액체는 형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액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의 특질은 뭐니 해도 지혜라지. 옛날 지혜. 수는 지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대입식이 보면 식신이죠. 식신이기 때문에 영구국립니다. 식신. 십성에 대입시키면 영구국리가 되잖아요. 영구국리. 그 다음에 이것은 상관이 되죠. 네, 상관이 되니까 은변되겠죠. 은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십성을 가지고 일간에다가 대입을 한 것과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유의 성질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간의 이 특수한 성질이 어디서 도출됐을까 하는 걸 한번 지구과학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쭉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맨 처음에 이 가져오는 힘이 약간지게 여기 보면 무토가 맨 중요하게 있죠. 무토가 응집력이 있어. 응집력. 자, 에너지를 어떠한 형체가 응집을 딱 합니다. 응집을 하기 시작돼요. 자, 응집하는 것이 뭐냐? 무라고요. 무. 자, 무로 시작해서 이제 이것이 계속 응집을 하다 보면 하나의 큰 그 중심점을 향해서 계속 가져갑니다. 그것을 보고 블랙홀이다. 블랙홀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랙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은 모든 빛이나 물질을 다 빨아들입니다. 엄청난 소유욕이 있죠? 확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블랙홀이라 하고 이것은 신금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병신합수 있잖아요. 큰 밝은 병을 신금이 확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신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병은 신을 두려워한다. 빛은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이 하근중이라는 그 학자가 흑체라는 말을 써요. 흑체. 이것은 아까 저기 생원이었습니다. 생원. 처음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건 응집하는 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흑체가 만들어지고 이 흑체는 무엇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는 꽁무니로 앞으로는 빨아들이고 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팔자같이요. 자, 이쪽으로는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뿜어냅니다. 뿜어낸 것이 바로 단단하게 모든 것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빨아들인 것 속에서는 얼음도 있고 얼음 나갱이도 있고 모든 뭐 철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어떤 단단한 어떤 그 형체가 있어요. 단단한 형체. 그것을 이름하여 병이라 했다. 병. 그래서 이 병은 투명하다고 해서 투명체. 그래서 투명체라고 써요. 투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등한 거예요. 평등하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경금은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있어. 차가운 기운 중에서도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주니까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액체. 자, 액체가 나중에 열을 받으면은 기체로 변해요. 그래서 그 임이라 이 기체. 자, 지구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임에서 볼 때 임은 기체가
뭘 갖고 있냐면 요 기체지만 수분을 갖고 수분을 가지기 때문에 수분은 뭘 만들어내느냐?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생물이 자라겠어요. 생물이 뭐냐? 어디다? 이게 식물이다. 맨 처음 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물. 자, 식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 생기게 자연 발생으로 생깁니다. 그 과목이 동물이다. 동물이 이제 진화를 합니다. 막 진화하니까 인간과 같은 영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나온 거예요. 이 정은 영체다. 영체인데 심영체다. 마음, 심. 영체. 근데 이 영체가 많이 모이면은 영체가 많이 모이지면 작은 영체들이 많이 모이면 큰 영체가 되는 거예요. 병.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신령이다. 신령. 신은 신과 같은 얘기다. 이때 신은 개개, 이거는 개개의 영이면 개개의 영이 합한 걸 말해요. 지구령, 의식을 말해요. 신이라는 것은 의식을 말해요. 의식. 영은 의식. 지구의식. 지구의식. 우주의식. 그걸 말해요. 그래서 병화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다시 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토를 만드는 이것은 다 끝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죠. 고요하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쉰다. 쉰다고 해서 이것을 식원이라 쉰다는 뜻이에요. 식원. 고요하게 쉬고 이제 해탈로 나가고 열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발전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근총이라는 그 학자가 중국의 학자가 이 지구 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참 용하게 요새 많은 학자분들이 어떤 학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특히 그 나홀 스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주창을 해서 대입을 시켰더라고. 근데 보니까 스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특별 특강 시간에 다시 이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십성에다가 요게 말한 가을 병정 무기 정신 10개의 식간을 십성에 대입을 하는 이 과정을 해서 지난번에 아마 강의를 1차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빨리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는 이미 다 한 겁니다. 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넣었습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핵심되는 게 개수가 액체라는 거하고 임수는 기체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은 투명체다, 시은 흑체다, 무는 생운이다, 을은 식물이고 갑은 동물이고 정화는 영체다, 개개 영체다, 병화는 신령이고 기토는 식운이다. 편안하게 쉬는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말하는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간들이. 그래서 무토이라면 생원이구나. 모든 게 처음 시작은 응집력이다. 응집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쪽 끌어당기는 응집력. 그래서 이것이 지구 전체적인 그런 그 관점,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십간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다는 그 통찰력이 참 대단합니다.
하근총 선생님이나 또 뭐 나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앞서서 가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열심히 이렇게 명리학을 연구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 분들 이론을 많이 또 취합하고 또 그분 이론만 또 뭐 전적으로 100% 이렇게 뭐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훌륭한 학자들이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론에 보면 물론 서양 의학과 서양 그 심리학과 동양 심리학을 이렇게 동양 철학, 동양 심리학을 이렇게 접합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 이런 앞에 말씀드린 성학자들의 그런 좋은 이론과 그리고 또 그 적정수라든지 적정수 천미도 좋은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적정수 천미를 막 깎아내리는 학자도 계시는데 사실은 적정수 천미도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선수 천미를 많이 공부하시는 이선종님이라든지 그런 학자님이라든지 또는 뭐 또 다른 학자들 보면 이 심리학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님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일단 그 개운명리학에서는 좋은 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또 무리한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아직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고려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개운명리학을 적용할 만한 그런 좋은 이론들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꼭 우리가 이 상담에 필요한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상담하는데 더 유용한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깊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